에티오피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가뭄과 넓은 평야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에티오피아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중심지 중 하나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곳의 산과 외진 지역에는 오래된 교회, 필사본, 무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예 중 하나가 가리마 복음서입니다. 이 책들은 북부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에 위치한 아바가리마 수도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은 게에제어로 쓰여졌으며 게에제어는 에티오피아 정교의 종교의식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고대 언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부 연구자들은 이 필사본들이 중세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피지의 작은 부분을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했을 때 이 필사본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유산기금에 따르면 조사 결과, 분석 결과 두 개의 주요 가리마 필사본은 5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 사이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일부 페이지는 1400년이 넘게 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책들에는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쓴 저자들의 다채로운 그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신문유와 성경의 각 부분이 어떻게 배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페이지들도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따르면 이것들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에티오피아 복음서들이며 완전한 사파가 포함된 가장 초기의 기독교 필사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에티오피아에도 이미 발전된 기독교 문학과 예술 전통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유럽과 중동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파가 있는 기독교 필사본이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럽,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지중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고대 단편과 예술 작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리마 복음서의 진정한 가치는 아프리카도 고대 기독교의 확산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기독교의 문학과 예술이 유럽과 중동에서만 발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 책들의 기원에 관한 종교적 전통도 있습니다. 수도사들의 이야기로는 성인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아바가리마 성인이 복음서를 단 하루 만에 썼다고 합니다. 그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해가 지는 것이 멈췄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수도원의 신앙과 전통의 일부로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양피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누가 실제로 썼는지나 전체 원고가 얼마나 오래 걸려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도원이 모든 연구자들에게 모든 페이지를 완전히 숨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이 책들을 보고 조사하고 복원하고 작은 샘플을 채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은 매우 오래되고 쉽게 손상될 수 있으며 수도사들에게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전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과거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래된 책들만이 아닙니다. 아디스아바바 남쪽에서 티아이라는 고고학 유적지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땅에 수직으로 세워진 커다란 돌기둥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스텔라라고 부릅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이 유적지의 주요 부분에는 36개의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중 32개에는 조각된 상징이 있습니다. 칼, 원, 선, 사람의 몸과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상징들의 전체적인 의미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발굴 결과 이 유적지는 실제로 오래된 묘지의 일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돌들은 아마도 그 아레나 근처에 묻힌 사람들을 위한 표신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스텔라는 대략 10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무덤도 발견되었습니다. 검 그림은 용기, 전사로서의 신분, 혹은 사망자의 지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이 기념비를 만든 사람들로부터 남아있는 설명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조각이 이름, 계급, 집단, 종교적 상징 혹은 삶의 이야기를 나타내는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곳에 묻힌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큰 전쟁에서 죽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몇몇 유골에서 상처의 증거가 발견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곳에 전체 군대나 사라진 전사 문명이 묻혀 있다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역 공동체가 고유 방식으로 죽은 이를 기리는 중요한 묘지였다고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 돌들과 아흐마드 이븐 이브라임 알가지를 연결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16세기 군사 지도자로 일부 지역 전통에서는 그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스텔라는 그의 시대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군대가 티아의 주요 기념물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초자연적인 힘이 이 돌들을 세웠는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어떤 공동체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이 상징들을 해석했는가? 그리고 왜 그들의 설명이 역사에서 사라졌는가입니다. 모든 문명이 책이나 왕의 이름 혹은 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돌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을 읽는 데 필요한 언어가 사라지면 메시지가 분명히 보여도 우리는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리마 복음서와 티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리마 복음서는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보다 더 깊고 오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티아는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공동체들이 자신들만의 기념비와 상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의 동쪽 지역에서는 현대 고고학에서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오래된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할라라고 불립니다. 대규모 발굴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곳은 단지 큰 벽과 돌이 있는 장소로만 현지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부 돌이 너무 커서 거인들이 이곳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죠. 하지만 엑서터 대학교의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이곳에 거인의 흔적이 있다는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훨씬 더 현실적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할라는 한때 거대한 이슬람 정착지이자 무역 중심지로 세계 여러 지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래된 모스크, 이슬람 무덤, 유리, 구슬, 수입된 조개 껍데기, 그리고 중국에서 온 도자기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멘, 마다가스카르, 몰디브에서도 온 것들입니다. 이것은 중세시대의 동부 에티오피아가 고립된 곳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아라비아, 인도양을 연결하는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여러 상인들을 거쳐 하를라에 도착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상인들이 모두 직접 중국이나 몰디브까지 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상품들이 지나가는 경로와 분명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발견된 모스크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조직된 무슬림 공동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발견된 모스크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곳에 조직된 공동체가 있었고 지금도 그 가치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축물과 유물의 일부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과 동아프리카 해안의 다른 이슬람 정착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즉, 할라는 단순한 작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상인, 장인, 농부, 그리고 종교 공동체가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일부러 지웠다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할라가 모든 역사책에서 일부러 지워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고대 도시들이 기록에서 사라진 이유는 문서가 손상되거나 교역로가 바뀌거나 전쟁, 가뭄, 경제 붕괴 이후에 그곳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옛 기록에서 다른 이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굴을 통해 동부 에티오피아에 오랫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활발한 무역 사회가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잊혀진 무역 중심지에서 이제 우리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큰 호수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타나 호수로 청나일강의 주요 발원지입니다. 호수에는 30개가 넘는 섬이 있으며 그중 많은 섬에는 교회나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외딴 섬들은 종교 문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왕실 유물, 그림, 그리고 전쟁과 도난으로부터 다른 보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타나호수는 에티오피아 기독교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세시대에는 많은 오래된 필사본과 종교적 보물들이 이곳의 수도원에 숨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장소 중 하나가 타나키르코스입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전통에 따르면 언약궤가 한때 이 섬에 숨겨졌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담은 신성한 상자입니다. 현지 전통에선 이 상자가 악숨으로 옮겨지기 전 타나케르코스에 있었다고 합니다. bago inilipat sa Aksum. 믿음과 입증된 역사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의 언약궤가 실제로 그 섬에 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연구자가 이것이 모세 시대의 유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본 적도 조사한 적도 없습니다. 섬에는 수도사들이 언약궤의 이야기와 연관짓는 돌과 오래된 종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에 난 구멍이나 자국만으로 그 신성한 상자가 그곳에 놓였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아마도 다른 오래된 구조물이나 종교 활동의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나키르코스의 언약궤 이야기는 고고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된 발견이 아니라
중요한 종교적 전통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수도사들이 일부 수도원 구역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신성하며 고유한 종교적 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필사본, 천, 나무, 금속 물건들은 손상되기 쉽습니다. 과도한 빛, 손으로 만지는 것, 습기, 잘못된 보관은 이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수도원은 오랜 전통에 따라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보물창고에는 오래된 왕관, 필사본, 종교적 물건, 그리고 몇몇 옛 에티오피아 통치자의 유해가 있습니다. 접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완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보존 장비가 부족하고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역사를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분명한 이유는 신앙, 보안, 그리고 아주 오래된 유물의 보존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를라와 타나호수의 수도원들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하를라는 에티오피아가 현대 이전에도 광범위한 국제 무역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타나호수는 외딴 종교 공동체가 수세기 동안 국가의 역사의 일부를 어떻게 보호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인과 언약궤에 관한 전설을 빼더라도 진짜 역사는 여전히 놀랍습니다. 세계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것 같은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종교, 무역, 아프리카와 아시아 문화와 연결된 도시와 수도원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남부 에티오피아에는 또 다른 대규모 묘지가 있으며 그곳에는 돌로 된 기념비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투토펠라라고 불리며 게데오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백 개의 스텔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텔라는 무덤이나 중요한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돌로 된 기념비입니다. 투토펠라의 돌들은 두 가지 주요 형태가 있습니다. 일부는 길고 둥글며 다른 것들은 단순한 얼굴 모양의 두 개의 눈 표시와 한 줄의 입이 있습니다. 누가 이 돌들을 만들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굴을 통해 투토펠라가 사람들이 사용했던 거대한 공동묘지였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단 한 시대의 매장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장소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아래에는 더 오래된 무덤들이 있고 그 위에는 더 최근에 매장된 무덤들이 위에 놓이거나 이전 공동묘지에 합쳐져 있습니다. 즉,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그들의 죽은 자를 매장하기 위해 이 장소를 다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전에 이곳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문화를 일부러 훔쳤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후대의 공동체가 단순히 이 장소를 신성하게 여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오래된 돌들을 누가 처음 세웠는지 몰라도 자신의 조상들과 연관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고대 사회에서 오래된 묘지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전에 무덤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 장소에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토펠라의 미스터리는 죽은 자들이 바른 죽은 자들 위에 놓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질문은 몇 개의 다른 공동체가 이 장소를 사용했으며 그들 사이 간격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리고 각 세대마다 석주의 의미가 같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자들이 모두 그 장소를 일부러 피한다는 주장에도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각 돌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모든 상징의 의미가 무엇인지 완전히 설명해주는 살아있는 전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쪽의 고대 묘지에서 이제 우리는 북부 에티오피아의 히마연에 위치한 거의 고립된 땅에 있는 수도원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티그라이에 위치한 데브레다무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평평한 산 위에 서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방문객은 수도사들이 내려주는 두꺼운 밧줄을 이용해 올라가야 합니다. 가파른 오르막 구간은 약 15m 정도 됩니다. 남성만이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공동체의 종교적 규칙입니다. 이것이 여성들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곳에서 지켜지는 엄격한 수도원 전통의 일부입니다. 데브레 다모는 6세기에 아부나 아레가위에 의해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9성인 중 한 명입니다. 9성인은 에티오피아 전통에 따르면 수도원 생활의 확장, 종교 교육, 그리고 기독교 문서의 에티오피아어 번역에 기여한 기독교 수도사들의 집단입니다. 데브레 다모의 주요 교회는 마할릭입니다. 이곳은 고대 악숨 양식의 건축을 유지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 중 하나입니다. 벽은 돌과 나무를 번갈아 쌓아 만들어졌습니다. 외부에서는 몽키헤드라고 불리는 나무빔에 돌출된 끝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모양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또한 교회가 1500년 동안 한 번도 보수나 변경이 없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기본 설계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벽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 번 보수와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도원에는 오래된 필사본과 종교 유물들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부나 아레가위가 로마에서 직접 가져온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지역 종교 전통의 일부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의 정확한 연대와 기원을 입증하는 과학적 검사는 없습니다. 아레가위가 산에 오른 것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는 거대한 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천사가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정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입증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산이 어떻게 신성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종교적 전설입니다. 전설을 제외하더라도 데브레다모의 진짜 역사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거의 1500년 동안 이곳은 기도와 공부, 그리고 종교 문서의 필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었으며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여러 전쟁으로부터 이곳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외부의 빠른 변화로부터도 보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는 이곳이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티그라이 지역의 교회와 종교 공동체 역시 현대의 분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투토, 펠라, 그리고 데브레다모는 서로 다릅니다. 투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공동체의 묘지입니다. 펠라는 살아있는 수도원으로 오늘날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에티오피아의 역사의 많은 부분이 궁전이나 현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바위 무덤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다른 일부는 밧줄을 이용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산 위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브레다모 수도원 안에는 수도사들이 엄격하게 보관하고 있는 오래된 필사본과 종교 유물이 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숨겨진 비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필사본들은 매우 오래되어 쉽게 손상됩니다. 이 필사본들은 수도원의 신성한 소유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필사본들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밖으로 꺼내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원 주요 길이 밧줄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도사들은 누가 수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지 쉽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산 꼭대기 수도원에서 이제는 지하로 가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 남동부의 베일리존에는 소프 오마르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은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동굴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 동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강물이 석회암을 따라 흐르면서 형성되었습니다. 물이 천천히 암석을 녹이고 깎아내면서 거대한 터널과 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치와 기둥도 있습니다. 동굴의 주요 부분에 들어가면 마치 거대한 대성당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높은 석회암 기둥, 거대한 아치, 그리고 어둡고 긴 통로들이 마치 건축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문명이 이 주요 동굴 시스템을 조각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소프 오마르도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현지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이곳에는 무슬림 성인으로 존경받는 셰이크 소프 오마르가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이 동굴은 오랫동안 일부 무슬림과 오로모 공동체의 순례 및 기도 장소로 쓰였습니다. 동굴의 모든 구역이 일반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터널은 매우 어둡고 좁고 미끄럽거나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구역에서는 홍수, 낙서, 길을 잃는 위험, 그리고 산소 부족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훈련된 가이드와 적절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밀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신뢰할 만한 고고학적 보고서도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확장된 터널이나 자연적인 과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흔적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탐험가나 현지 가이드의 이야기만으로 동굴 안에 미지의 구조물이 있다고 선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명확한 사진을 찍고 자격을 갖춘 지질학자와 고고학자가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프 오마르의 폐쇄된 구역을 바로 정부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출입이 제한된 이유는 위험하고 방문객을 위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음모가 없더라도 진짜 소프 오마르는 여전히 놀라울 만큼 인상적입니다. 이곳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과 문화의 일부가 된 거대한 자연 구조물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로 가봅시다.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지는 이곳은 에티오피아 북동부 타나킬 저지대입니다. 이곳은 에리트레아와 지부티 근처 아파르 지역에 있습니다.
다나킬은 세계에서 가장 덥고 낮으며 활발한 지질 활동이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세 개의 지각판이 만납니다. 아라비아판, 누비아판, 그리고 소말리판입니다. 지각판은 지구의 단단한 외부층의 매우 큰 부분입니다. 다나킬에서는 이 판들이 서서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지하에서 열과 마그마가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단층, 지진, 온천, 그리고 화산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다나킬은 아파르 지역의 활발한 지각 확장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바다가 탄생하고 있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만 아주 먼 미래에나 일어날 일입니다. 만약 땅의 분리가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된다면 이 지역의 일부가 완전히 가라앉아 홍해의 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매우 건조한 땅이고 일부 지역은 해수면보다 100m 이상 낮습니다. 다나킬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는 달롤 열수지대입니다. 이곳에서는 선명한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흰색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색깔들은 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금, 그리고 지하에서 나오는 뜨겁고 산성인물이 내놓는 다른 광물들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매우 뜨겁고 매우 짜고 매우 산성인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조건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달롤의 일부 지역은 많은 미생물조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극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몇몇 극한 환경에서는 미세한 생명체가 발견되었다는 과학적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는 일부 웅덩이가 생명체 존재 한계를 넘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이 존재한다고 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도도 적절해야 합니다. 산도, 염도 등 화학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달롤을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 어떤 환경인지 연구할 때 예시로 사용합니다. 이 지역에는 에티오피아의 활화산 중 하나인 에르타알레도 있습니다. 이곳은 분화구 안에서 볼 수 있는 용암호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용암호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마그마의 움직임에 따라 용암이 덮이거나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아파르족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생계 중 하나는 소금 채굴입니다. 땅에서 단단한 소금 블록을 잘라내어 낙타 대상을 이용해 운반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매우 힘듭니다. 물이 거의 없고 온도는 매우 높습니다. 사고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도움도 멉니다. 화산가스와 갑작스러운 지반 변화로 인한 위험도 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는 무장단체와 치안 문제로 인해 여행이 위험해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투어는 허가증, 현지 가이드, 그리고 경호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나킬의 폐쇄된 지역에 비밀 정부 건물이나 알려지지 않은 구조물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위험한 가스가 지역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화산 분기구의 위치에 따라 가스의 양이 달라집니다. 바람의 방향, 온도, 그리고 지하수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도 몇 시간 후에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 극한의 기후, 그리고 보안 위험만으로도 관광객의 출입이 제한되는 이유로 충분합니다. 에티오피아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음모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가리마 복음서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오래된 사파가 있는 기독교 피사본 중 하나인 가리마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아와 투토투토펠라에는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하는 공동체가 세운 석조 기념물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를라는 아프리카, 아라비아와 연결된 옛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나우스의 수도원들과 데브레다모에는 에티오피아 정교 전통의 중요한 부분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우마루와 다나킬 같은 곳들도 있습니다. 이곳들은 물과 돌에 의해 형성된 장소들입니다. 열과 지구 자체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완전히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다고 해서 무언가를 일부러 숨기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된 기록이 단순히 사라졌을 뿐입니다. 때로는 물건이 너무 연약하고 신성해서 접근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장소가 너무 위험해서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진정한 미스터리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전 세계의 역사를 조용히 숨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역사가 너무 오래되고 방대해서 아직도 완전히 읽히지 않고 발굴되지 않았으며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